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잘 들으세요. 평균 체류 시간은 포글러에서는 TM을 썼고 기호 체계를, 레벤스필에서는 T바를 썼습니다. 어찌됐든 포글러 관점으로 식을 한번 정리해 보면 TM은 인테그랄 제로부터 무한대 ET DT 분의 인테그랄 제로부터 무한대 T ET DT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봅시다. 이 평균 체류 시간 얘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구할 때 ET의 1차 모멘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분자에 ET의 T를 곱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 때린 거를 ET에 대해서만 0에서 무한대 적분 때린 거로 나누면 TM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식을 1차 모멘트 관점에서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모는 이거 1이잖아요. 우리가 1로 배웠죠. 증명 다 했고. 그래서 요 분자만 남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 t, et, dt 요거만 남죠. 그래서 0부터 무한대 t의 et는 아까 뭐라고 했었죠?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 ct dt 분의 ct예요. et의 정의가 그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dt 써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거는 요 분모만 잘 봅시다. 분모. 분모는 상수 취급해서 그냥 이렇게 인테그랄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t, ct, dt는 이렇게 분자에 적을 수가 있어요. 분자에. 자, 그래서 뭔 소리냐? 여기 니은식을 보면 니은식은 레벤스필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C 곡선이면 X축이 T고 Y축이 CT인 곡선이죠.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 면적이 사실은 V분의 M이에요. 이때 M은 추적자고 킬로그램 또는 몰로 나타낼 수 있는데 또 그게 무슨 말이냐? 좀 복잡해요. 자, 봅시다. C곡선 아래의 면적을 우리가 그냥 임의로 A라고 둬봅시다. 그러면 걔는 0부터 무한대 CDT인데 요거를 계산할 때 그냥 수학적으로는 시그마 I 그 다음에 CI 델 TI로 나타낼 수 있죠. 이게 적분이지만은 수학적으로 막 쪼갰을 때 여기 보시면 수학적으로 요거를 막 델타 T 단위로 막 쪼갰을 때를 그냥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잘 보시면 농도의 시간을 곱했으니까 농도는 뭐예요? 몰퍼 리뜨고 여기다 단위를 한번 적어 볼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빠른 배속으로 해보세요. 들어보세요. 몰이고 밑에는 리뜨예요. 그리고 얘 시간 초예요. 요 값은 뭘로 치환할 수 있냐면 부피유량분의 포글러에서는 라지 M을 썼지만 이거 그냥 N 즉 킬로그램이 아닌 몰로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죠. 표현 방식이니까. 그래서 이거의 곱들의 합은 리트분의 몰 곱하기 시간이니까 뭐예요? 부피유량분의 몰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부피유량분의 몰로도. 그죠? 왜냐면 M이나 M은 뭐 질량일 때고 N은 몰일 때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요거랑 단위도 같고 다 맞잖아요. 왜냐하면 N이면 몰이고 부피유량은
세컨드분의 미터 삼성이니까 세컨드가 그냥 위로 올라간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요 식과 단위 같잖아요. 리터. 리터든 미터 삼성이든 어차피 부피니까. 그 다음에 초. 그래서 요 값을 이렇게 치환할 수 있는 거고요. 이 n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체에 순간적으로 주입되는 트레이스의 몰수예요. 근데 0부터 무한대니까 이 몰수는 n0랑 똑같죠. 사실은 v분의 n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래서 이게 그냥 콘스탄트잖아요. 부피량은 일정하다고 우리가 보면 결국은 n은 여기서 그냥 이제 이게 포글러랑 레벤스필 짬뽕해서 그런 건데, 이거는 레벤스필 컨셉이에요. 근데 포글러 컨셉으로 바꿔보면 v분의 n0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뭔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요 값은 그냥 상수 취급을 해서 그냥 이 인테그랄 밖으로 뺀 것 뿐이에요. 이렇게 분모로. 이해됐죠? 0부터 무한대까지 ct dt는 결국은 부피율량분의 추적자에 처음에 다 넣어준 그 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적분의 영향을 안 받고 그냥 빼준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포글러에서는 TM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잘 해놓고 그 다음이 없어요. 지금 문제에서는 농도 텀하고 시간 텀 주고 문제 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쌤이 이거를 이렇게 유도해 낸 거예요. 뭐 기준으로? 레벤스필에 보면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 CT, 즉 요게 의미하는 거는 그냥 부피율량분의 트레이스의 총 몰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수 취급해서 그냥 밖으로 뺀 것 뿐이다. 그리고 또 레벤스필에서는 T바라고 이제 쓰는데, 레벤스필에서는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직접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 CDT분의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 TCDT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차이를 알 수 있어요? 포글러에서는 요 식으로 암기하게끔 주어졌고, 레벤스필에서는 요런 식으로 암기하게끔 줬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 CDT는 시그마 i CI 델 TI가 되는 거고, 분자는 시그마 i TI CI 델 TI가 되는 거죠. 수학적으로 풀었으면 막 쪼개면 그 면적을, 그죠? 델 T 구간에 서로 다 쪼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균 체류 시간이 의미하는 거는 뭐 액상일 때 타우는 V분의 V로 우리가 구현해 내듯이 이렇게 그냥 적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포글러는 이렇게 정의를 했다. 그리고 요거 1이니까 이렇게 정의했다. 근데 ET는 요 식인 거를 알고 있다. 근데 요 식은 인테그랄 영향 안 받고 레벤스필에서 상수 취급했듯이 그냥 밖으로 빼고 요 위에 부분만 요 분자에 적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도 암기해야 되지만 요것도 암기하고, 뭐 암기할 것도 없죠. 이게 1이니까. 그 다음에 요 식이 요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포글러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해서 문제 풀게끔 돼 있지만, 레벤스필에서는 이 평균 체류 시간을 요 개념을 썼다. 즉 요거. 그래서 선생님 굳이 적으면 이게 레벤스필의 방식이고 여기까지가 포글러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쌤이 여기 빨간색으로 정리했죠. 평균 체류 시간 TM 포글러 방식, 평균 체류 시간 T바 레벤스필 방식은
평균 체류 시간 이렇게 구해도 된다. 그 다음에 또 평균 체류 시간은 포글러 방식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써보면 적분 이거는 시그마 i ci 델 ti고 요 분자는 시그마 t 여기 t가 있으니까 ti ci 델 ti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만 외우시면 됩니다. 요거만 지금 이 시험 문제 풀 때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1로 갈 때 ET의 1차 모멘트를 써서 그냥 ET의 T를 해줘서 적분 이거는 그냥 ET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숙지하고 요게 포글러 방식이다 여기까지. 그다음에 요 뒤에 부분은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써서 레벤스필 방식 즉 레벤스필에서 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그냥 밖으로 뺄 수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이거를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1차 모멘트 요건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어디 적어 놓은 게 없어서 설명을 아주 디테일하게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식을 외우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요식 잘 보시면. 그래서 문제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문제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면 잘 보세요. PFR에서 반응기 입구에서 추적자를 펄스 입력한 후, 그러니까 한 방에 인풋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기 출구에서 시간에 따른 추적자 농도를 측정한 결과 반응기 유체의 평균 체류 시간을 물었어요. 그래서 시간과 추적자 농도를 0일 때부터 35일 때까지 35분부터는 추적자 트레이스가 안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정보라고는 T와 CT밖에 모른다. 그래서 요게 들어가 있는 식으로 답을 해주면 된다. 이게 요지였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이제 마무리 풀어 보겠습니다. 평균 체류 시간 tm 또는 t바는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 t, et, dt고 et에다가 요거를 넣어주면 이렇게 식이 되죠. 그래서 요 식이 도출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여기까지 다 암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포글러 방식이고 요거는 약간 레벤스필 방식으로 표시가 돼 있죠. 대학 기본서를 보면. 그리고 요거는 또 실제로는 컴퓨터를 가지고 적분을 다 때리지만 지금은 7급 공무원 시험이니까 계산기 못 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써야 돼요? 인테그랄이니까 시그마 i ci 델타 ti고 그죠? 요거는 시그마 i ti ci 델타 ti.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그래서 잘 보시면은 문제에서 0초 이거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ti가 0초일 때 ci 농도도 0이에요. 그리고 델타 ti 즉 시간 간격은 5죠. 그 다음 두 번째 2초일 때 농도 5고요. 5초일 때 농도 10, 7초일 때 농도 쏘리. 여기서 원래 TI-CI로 셈이 델타 TI는 여기 5예요. 여기서 델타 TI도 그냥 5고요. 똑같이 TI 먼저 적었어야 되는데 셈이 CI 먼저 적었네요. 그래서 바꿔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TI가 0일 때 CI 0, TI가 5일 때 농도 2 서로 곱해주는 거죠. TI가 10일 때 농도 다시
ti가 10일 때 농도 5, ti가 15일 때 농도 7, ti가 20일 때 농도 3, ti가 25일 때 농도 2, ti가 30일 때 농도 1, ti가 35일 때 농도 0. 그래서 요 값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델 ti는 똑같이 5초니까 이렇게 쌤이 밖으로 뺀 거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요 방식을 써야 돼요.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돼요? 델 ti 공통으로 5니까 같죠? 밖에 써줬고 ci 농도 처음에 0, 2, 5, 7, 3, 2, 1, 0. 그죠? 그래서 5, 5 없어지면 요거 계산 305, 요거 계산 20 해서 결국은 직접 손으로 해보면 15.25.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고요. 핵심은 평균 체류 시간 나타내는 법 알면은 여기에서 농도를 가르쳐 줬으므로 이렇게 수식화해서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ET를 주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고 농도를 주고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숙달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퀵으로. 자, 평균 체류 시간을 물어봤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RTD가 뭐냐? Residence Time Distribution, 체류 시간 분포고 ET라고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RTD 왜 연구해야 되느냐? 제품의 여러 성분이 공정 연결을 통하는데 거치는 RTD가 그냥 개념이죠. 시간이 분포인 거고 그래서 RTD는 ET 요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흐름 양식 CSTR이든 PFR이든 요거를 결정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사지선다로 나온다. 그래서 RTD, 용기를 흘러가는 물질의 RTD가 중요한 결정 요소고 이거에 따라서 CSTR을 쓸지 PFR을 쓸지도 결정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흐르는 물질의 응집 상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 다음에 용기 내에서 혼합이 빠르냐 늦냐. 요 세 가지가 흐름 양식의 결정 인자다. 그래서 사지선다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RTD의 용도가 뭐냐? 반응물을 주입했을 때 반응기 내에 얼마나 머물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건데 근본적인 거는 뭐냐? 체류 시간은 오래 체류할수록 전하율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체류 시간은 반응 전하율과 관련이 있고 반응기 설계에 매우 중요하다. 요게 키워드인 거예요. 그리고 이상적 흐름 양식에서 벗어나는 것들의 예는 뭐냐? 혈류랑 그 다음에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막뭐 CSTR 같은 경우 뺑글뺑글 돈다 이런 그 반응기 내에서 이렇게 밖으로 빨리 빠져나오지 않고 이렇게 순환하는 경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예 순환도 안 하고 정체돼 있을 때 그죠? 이게 뭔 말이에요? 이렇게 반응기가 있으면 한쪽에 정체돼 있을 때 들어가고 나가고가 있으면 정체돼 있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낼 수는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증명 과정에서 보면 증명 과정에서 뭐예요? 델타 n 이거 암기하라고 그랬잖아요. 델타 n 즉 t와 t 플러스 델타 t 사이에서의 추적자의 양, 즉 나오는 놈의 추적자의 양은 농도에다가 부피유량에다가 시간 변화량만큼 곱한 거다. 그래서 이거 암기하시라고 한 것뿐이고 암기하세요. 이거 n0로 나누면 n0분의 델타 n, n0분의 vct, 델t 뭐 n0로 나눈 것뿐이라는 거
암기하세요. 그리고 뭐 이건 당연히 분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을 ET라고 정의했으니까 뭐 별판 한 3개 칠까요? 요거를 그냥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 요 부분. 그래서 요거의 단위는 이쪽이 무차원이고 이거 시간이기 때문에 얘의 단위는 무조건 시간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식 암기, 이식 암기, 그 다음 요게 ET다라는 거 암기. 1, 2, 3. 그죠? 그리고 딴 거 없고 이식은 이거를 ET라고 했으니까 이거 대신에 ET 넣어준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다 암기 못해도 나중에 최종식만 알면 또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암기하시고 이렇게 나왔고 이때 이 ET를 체류시간 분포함수 또는 체류시간 분포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는 출구 수명 분포 다 동의어고 exit age distribution 또는 RTD. 그래서 RTD와 E는 T자 뺄 때도 있어요. 같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식은 단지 하나 둘 그냥 이건 식도 요게 ET라는 거 기억하시고 ET를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이 식이다. 그래서 식하나 식둘 식셋 식넷 암기 못하면 이해라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퀵으로 설명하면 델 N은 CV 델 T라고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고 이거 미분형으로 나타내면 델 N은 DN이고 CV 그냥 자리만 바꿔서 VC DT예요. 델 T를 그냥 DT로 바꾼 거죠. 이거 적분 때리면 당연히 0부터 무한대일 때 시간이 0일 때는 트레이스 없으니까 0, 무한대일 때는 당연히 트레이스가 가진 총량 N0가 되겠죠. 총량. 그래서 적분 때리면 좌변은 N0가 되고 우변은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VCT dt. 그리고 부피량은 우리가 일정하다고 생각한다면 좀 전에 배웠던 ET는 N0분의 VCT라고 했으므로 이 ET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분자 VCT 놔두고 분모 N0가 이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 VCT dt고 V가 콘스탄트니까 없어져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ET가 결국은 이게 된다. 그래서 요식 암기하시면 좋죠? 오케이? 그리고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4개 얘기했고 이거 5개예요. 이렇게 증명할 줄 알면 문제가 안 되지만 기억이 안 나죠 잘. 그래서 요게 요거다.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래서 요건 요거다. 선생님이 별표 친 것들은 다 암기하세요. 앞에 거 4개랑 이거 또는 이제 적분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n제로분의 델에는 et 델 t라는 건 우리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델에는 dn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델 t는 dt예요. 그래서 적분 때리면 t1부터 t2인데 그냥 속 편하게 0부터 무한대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여기는 t1이니까 n1, n2인데 여기도 속 편하게 0일 때 t = 0일 때는 트레이스가 없죠. 그 다음 여기 그냥 n0 그래서 0부터 무한대일 때 0부터 n0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바로 표시했죠? 0부터 n0 n0분의 dn 이퀄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 et dt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짚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적분하면 n0는 그대로 상수니까 있고요. n0 빼기 제로가 돼서 이 전체 값은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변은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 et dt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도 언급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0부터 무한대까지 ET, DT는 1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또 시험에 많이 응용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벌써 여기다 참 적어놨네요, 선생님이. 그래서 요거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래서 선생님이 6번째씩 얘기했어요. 앞에 4개, 앞에 4개,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그죠? 그리고 이제 파이널로 평균 체류 시간. 레벤스필과 포골로 방식을 제가 다 언급을 했는데, 일단 포골로 방식으로 보면 TM은 ET의 1차 모멘트로 생각해서 TET 적분 때린 거 나누기 ET로 적분 때린 걸 하면 평균 체류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암기 사항인데, 어찌됐든 요 분모는 우리가 앞전에서 배웠듯이 이건 1이에요. 그래서 없어지고 결국은 인테그랄 제로부터 무한대 TET DT예요. 그래서 TM은 요거다. 0부터 무한대 TET DT 요거예요. 그러면 ET 대신에 우리가 ET 아까 얘기했던 정의식 도출해낸 식 요거를 그대로 쌤이 적은 것 뿐이에요. ET 대신에 이거. 근데 요 파트는 상수로 취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빠져나오고 0부터 무한대 TCT DT를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오느냐? 요게 이제 포글러는 여기까지만 돼 있고 이렇게 도출한 거는 이제 레벤스필에서 끌고 온 건데, 레벤스필에서 보면 T 곡선 아래의 면적, 즉 T와 C가 있다면 이 이렇게 커브가 그려진다면 요 면적 에어리어는 0부터 무한대 CDT인데, 요런 거를 컴퓨터로 계산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그런 표현하느냐, 시그마 그냥 붙여주고 뭐 i도 형식적인 거고 그냥 CI 될 TI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농도 곱하기 각각의 시간을 다 해보면 결국은 부피 요량분의 초기의 트레이스 몰수 N0가 돼요. 그래서 요거가 그냥 되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최종 이렇게 구했는데 요거였잖아요. 그래서 T바가 사실 그냥 TM이고요. 요거 그대로 쌤이 써준 거고, 요거를 수학적으로 풀려면 그냥 시그마 하고 CI 될 TI 하면 되고요. 분자도 그냥 인테그랄에 TC DT니까 인테그랄을 그냥 시그마로 바꾸고 TI CI 될 TI가 되는 거죠. 이때 될 TI는 막 미세하게 쪼개져 있을 텐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그 간격을 그냥 5초로 준 것 뿐이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다 해보면 이 평균 체류 시간은 뭐 당연히 뭐 X항이나 이런 부피 변화 분율이 없을 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타우 공간 시간과 같이 V분의 부피량분의 반응기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타우, 그죠? 그래서 평균 체류 시간이 X항일 경우는 이제 타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만 풀 때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평균 체류 시간 TM 또는 T바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인테그랄 제로부터 무한대 TET DT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그리고 요게 이제 요로 넘어갈 때 요거 그냥 상수 취급에서 밖으로 빠져나온다 생각하셔서 요렇게 써줄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분을 이렇게 풀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식 있죠. 이 식이 사실 핵심이에요. 이 문제 풀 때는.
따르게 또 시험에 나올 때는 또 따르게 대응해야 되겠지만, 쌤이 별표를 무지 쳤습니다. 한 10개 쳤어요. 그래서 이거 다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표를 줬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용하는데 델타 ti는 같기 때문에 5로 쌤이 뽑아줬고 얘 없어지는 거고요. ci 밑에는 ci죠. 그래서 밑에는 ci니까 그냥 다 더해주면 됩니다. 0, 2, 5, 7, 3, 2, 1, 0. 요게 농도 ci고요. 이제 t 곱하기 ci인데 쌤이 이거 순서를 좀 잘못 썼는데 ci가 뭐예요? 쌤이 ci를 먼저 썼죠. 0, 2, 5, 7, 그 다음에 3, 2, 1, 0. 이게 ci고 ti는 0, 5, 10, 15, 20, 25, 30, 35. 이렇게. 그래서 다 이거 계산기 못 쓰죠. 이제 화공기사면은 계산기 써야 되겠죠. 그래서 20분에 305가 나왔고요. 그래서 정답은 15.2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 쌤이 이렇게 주저리 왜 길게 했냐면 뭐 RTD가 뭔지 이거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RTD 시험 문제는 계속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고 기술고시는 예전에 좀 나왔었는데 또 나올 때가 됐고요. 오래간만에 7급 문제에서 평균 체류 시간, RTD, ET 이런 것들을 좀 출제위원이 물었어요. 그래서 이 RTD 쪽에 개념이 약하신 분들은 21번에서 당연히 끙끙 됐을 때고 되고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을 겁니다. 당락의 합격 여부에.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었고요. 정확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요거만은 무조건 좀 암기를 해달라. 요거만은 무조건 암기를 해달라. 알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쌤이 설명할 수 있었지만 이거 좀 양이 방대했고 뭐 거의 뭐 대학교 학부과정 수업으로 따지면 한 1시간 또는 1시간 반 정도의 강좌죠. 자, 그래서 쌤이 좀 가이드라인을 쭉 제시해 줬으니까 뭐를 외워야 되는지 제가 외우라는 거 한 뭐 6, 7개 얘기했죠? 수식. 그래서 꼭 숙지하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평균 체류 시간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